네, 교육 플러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은요, A1 컬리지 프랩에서 도움 말씀 주시는데요. 오늘 라이언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항상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고 학생들도 고민인 게 전공 관련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저희가 여름쯤 되면은 컬리지 리스트 얘기를 많이 예. 하고요. 여름 전 이제 봄쯤에는 네. 이 전공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문의가 있을 텐데 네. 저는 이 전공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점으로 좀 보기를 위해서 네.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사실 우리 특히 좋은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네. 한 4, 5년 전부터 메이저의 굉장히 다른 트렌드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대학원에서 할 법한 네. 굉장히 구체적인 메이저들이 네. 대학교 학부 과정에 내려오면서 네. 메이저가 굉장히 다이버시파이 되고 다양해지고 더 네. 디테일해지는 현상들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사실 고용지표랑 소위 말해 이제 그 빅5라고 하는 네. 미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들 그리고 S&P 500 공개 기업들에서 HR 매니저들이 원하는 그런 스페시픽한 상황에 따라서 좋은 대학들이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바꾸고 네.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옛날의 인재상이랑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메이저가 굉장히 달라지고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학생들, 우리 한국 학생들 특히 보면은 네. 아직까지 10년 전 혹은 15년, 20년 전의 메이저 선택과 예. 지금 요즘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메이저 선택이 그렇게 크게 다양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포인트아웃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지만 우리 대학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메이저들을 선택한 것과 네. 우리가 발맞춰 갈 수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10년 전 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뭐 찾아보고 이러면은 그런 내용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모든 전공은 세분화돼 있어서 이제 대학원 가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학교 때는 그냥 결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물론 네. 많은 대학교 특히 리버얼스 학교들에서는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메이저를 포스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유행이고 트렌드예요. 네. 하지만 그 이념에 어떤 뜻이 있고 그냥 정하지 않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들이 네. 이제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뽑아가지고 좋은 학생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이념에는 네. 옛날에는 예. 전문가로 우리는 키우겠다. 라는 이념이 있었어요. 네. 어떤 한 종목에 business면 business, 뭐 law면 law, politics면 politics 우리는 이 분야에 네.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어라는 네네. 슬로건이 여러 학교들에서 있었죠. 예. 이제는 네. 학교들에서는 전문가보다는 리더로 우리는 키우고 싶어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게 근본적으로 메이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네. 즉 옛날에는 비즈니스 하면은 네네. business administration, 뭐 human resources, finance, 네. accounting, 뭐 4개 많으면 다 대여섯 개 정도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쵸. 네. 뭐 어카운팅 전공하면은 어카운팅의 전문가, 네, 맞아요. 그렇죠? 네. 파이낸스를 전공하면 파이낸스의 전문가 네. 이런 식으로 학교들에서 원했고 네. 그러면은 너 왜 우리 학교 오고 싶어라고 하면 나는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오고 싶어라는 대답을 했을 시엔 대학에서는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죠. 네. 하지만 요즘에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네. 좀 쇼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를 저는 예를 들고 싶어요. 가장 핫하고 가장 인기 있는 또 전공이고. 그렇죠. 예. 저희 학부모님들이 예. 아들, 딸의 메이저 선택을 아무거나 할 수 있었으면 어떤 메이저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들리는 대답이 컴사예요. 네, 컴사. 맞아요. 이유는 뭐예요? 2가지예요. 첫 번째 네. 취업이 잘 돼서 두 번째 돈을 잘 벌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네. 싶어요. 우리 그 소위 말해서 S&P 500 기업 중에서 네. 리더, CEO가
컴사 메이저인 CEO가 과연 지금 500개 학교 회사 중에서 몇이나 될까요? 저는 지금 메타그룹의 네. 주크버그 정도 아, 말고는 뭐 딱히 지금 없는 물론 네. 엔지니어들이죠. 예. 네, 일론 머스크도 엔지니어고 그리고 다양한 CEO가 엔지니어는 맞아요. 예, 예. 하지만 엔지니어라고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리더로서 컴사 메이저가 리더의 자리의 네. 메이저냐는 예. 아니고 워커스 메이저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메이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네.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네.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제안을 해주실까요? 만약에 컴퓨터를 좋아하고 이런 아이라면? 모든 네. 전공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네. 저는 interdisciplinary major라는 컨셉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자, 뭘까요? 네. 리더가 되고 싶은 그리고 리더를 키우고 싶은 학교들에서는 네. 점점 학생들의 포괄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컴사 메이저라도 컴사 메이저에서 끝나지 않고 엔지니어라는 컨셉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네.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부터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까지 네. 다양한 영역의 엔지니어들을 내가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다양한 메이저들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메이저로 만드는 게 interdisciplinary예요. 예, 예. 이거는 엔지니어링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political science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medical, 수학 어느 부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유펜 같은 경우에서 특히 왈튼 스쿨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추천하는 트렌드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네. 지금 상당히 많은 리버럴 학교에서도 네. 이런 인터디스플리너리 메이저를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첫 1, 2년에는 요새 전공 안 정해도 된대라는 네, 학교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착각하고 있다고 전 생각해요. 예. 물론 아이들이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메이저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부담과 어느 정도 한계성을 느끼고 네. 그렇게 제공하는 뭐 policy도 있겠지만 네. 정말 학교들에서 1, 2년 학생들에게 왜 전공을 강요하지 않냐면 더 많고 다양하게. 넓은 폭을 위해서예요. 네, 그렇죠. 학생들이 철학도 공부해봤다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도 공부해봤다가 생물화학도 공부해봤다가 네. 그래서 process of elimination을 가지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에 나랑 안 맞아서 싫고 하지만 나는 물론 내가 비즈니스를 할 거지만 물론 나는 엔지니어링을 할 거지만 나는 철학적인 거에 아스펙트도 나는 가져가고 싶어 네네. 라고 하면은 네. 이런 두 가지 세 가지의 메이저들이 한꺼번에 합쳐지는 그런 네. interdisciplinary 메이저를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1, 2년 사이의 갭과 1, 2년 사이의 폭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는 거지 메이저 선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어때요? 모든 학교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점점 더 많은 확산되는군요. 학교들이 interdisciplinary major 혹은 liberal arts 아. major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우리 리서치의 대명사는 하버드죠. 예, 예. 하버드는 리서치 스쿨로서 그 자존심이 사실 전 세계에서 누가 봐도 1등인 학교였어요. 네. 하버드의 이제 그 본과 말고 이제 대학교 언더그래주에이트 한번 웹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하버드도 우리는 리서치 스쿨을 버리고 우리는 liberal arts education을 하는 학교야라고 나와 있어요. 아. 콜롬비아도 우리는 liberal arts education을 하는 학교야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liberal arts education이라는 거는 네. 좀 더 학생들이 interdisciplinary하게 다양한 폭을 가지고 메이저를 선정하기를 좀 도와주는 네. 그런 제도기 때문에 네. 우리 입시생들은 네. 내가 나 자신을 내로하는 path보다는 내가 다양한 academic curiosity와 passion들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입시 준비와 그런 전공 선택들을 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입시생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도 그럼 어떻게 전공을 정하라는 말씀이시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컬리지 프랩은 이렇게 아이의 1대1 관리가 좀 다릅니다. 각각의 적성에 맞게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문제를 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323-938-0300, 323-938-030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네, 교육플러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A1 컬리지 프랩의 라이언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입시의 가장 중요한 전공과 학교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고, 예전에는 이제 대학원에만 있던 전공들이 지금 학부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광고 듣기 전에 해주셨어요. 네. 그만큼 지금 요구하는 게 이제는 10년 전과 지금 4차 산업혁명 요때는 다르단 말씀이시는 거네요. 네, 이제 조금 예. 더 구체화되고 네. 세밀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세밀화된 게 하나의 전공보다는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인터디스플리너리 융합 전공을 네. 추천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융합이라고 하기에는 또 딱 그 융합도 아니라면서. 네, 왜냐하면 네. 융합은 옛날에 소위 말해가지고 바이오, 캠 이런 두 개의 예, 비슷한 예. 전공을 바이오캠이라는 하나의 전공으로 융합하는 게 융합 전공의 예. 기본적인 틀이었는데 네.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하면은 바이오캠 이렇게 두 개의 비슷한 전공이 아니어도 네. 철학이라든지 오. 수학이라든지 뭐 다양한 완전 다른 분야로. 다양한 섹터들을 네. 나라는 사람의 네. 어떤 아카데믹 큐리어시티로 인해서 묶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인터디스플리너리 전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 대표적으로 네. 미국에서 인터디스플리너리 전공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유명하게 선도주자로 나섰던 학교가 네. 카네기 멜론 아, 유니버시티인데요. 네, 네. 이 카네기 멜론에서는 진작에 인터디스플리너리가 액팅 그리고 액팅 연기요? 네, 연기. 오, 예. 연기를 하지만 엔지니어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럼 또 어떤 학교가 있을까요? 밴더빌트도 그중 밴더빌트? 하나고요. 네. MIT 같은 경우에도 MIT를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탠포드 MIT는 공과 대학이다. 네, 테크 쪽으로. 네. 하지만 MIT에 지금 대학원 혹은 이런 추세들을 보면은 네. 메디컬이라든지 특히 비즈니스에 관해 가지고 학교 랭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쵸. 있거든요. 네. 그 비법은 인터디스플리너리였어요. 공학뿐만 아니라 공학의 베이스를 두지만 비즈니스를 가르쳐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지금 모든 테크 회사들의 그런 리더로 네. 임원진으로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그런 테크 비즈니스 네. 스쿨 아. 이런 것들은 인터디스플리너리라는 거에 베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전공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학교가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입시생들이 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그 학교가 바라는 점이 여기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전문가이지만 예. 저희도 이런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학생들을 저희랑 같이 컨설팅하는 카운슬링하는 모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뇌 인지적성 검사도 하고 네. 필요하다면 심리 검사 그리고 굉장히 심층적인 검사까지도 그런 과학적인 힘을 빌려가지고도 저희는 이 어려운 과정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그냥 내가 이거 좋은 것 같아, 내가 이 과목이 조금 쉬운 것 같아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로만 전공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전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하고요. 네. 제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fit factor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나랑 얼마나 이 학교랑 맞는지. 근데 이게 학교도 전공에 따라서 학교 색깔이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랑 fit factor를 찾는 거에 1번의 1순위가 네. 전공의 선택이고 내가 어디에 어떤 뇌에 어떻게 흥미가 있는지를 가지고 네. 이거를 입시 준비랑 맞춰 가지고 우리가 전공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네네. 방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인터디서플리너리 네. 이 전공이 있는 학교에 있어서는 내가 나를 표현할 때 내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요걸 좀 강조를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정확해요. 아, 네. 나는 curiosity가 다양한 부분에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만 한 게 아니고 네.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느꼈고 저기선 저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 모든 게 네. 나야 라는 거를 나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네. 이런 인터디스플리너리 전공들을 조금 소위 말해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하는 학교들은 네네. 훨씬 더 입시에도 유리함이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보고 예. 전공이 학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 이제 undecided로 메이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아요. 예. 이 부분이 참 민감한 네, 입시 네. 얘기예요. 네. 근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는 undecided major를 이 학교를 조금 더 쉽게 들어가는 툴로 이용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네.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네. 실제로 네. USC, UCLA의 예. undecided major와 그리고 소위 말해 잘 나가는 메이저 있잖아요. UCLA 네. 같은 경우에는 뭐 political science가 제일 잘 나가는 메이저고 네. 그리고 USC? 네, USC 예. 같은 경우에는 business school이 네. 가장 잘 나가는 메이저인데 네. 어떤 경우에 네. 이런 undecided major가 눈치 싸움에 실패해가지고 다 몰려가지고 이런 가장 높은 메이저와 거의 비슷한 입학률을 보인 적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굳이 undecided major를 내가 입학률 때문에 선택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네. 하고요. 하지만 이제 좀 추천을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해도 좋다라는 네. 권장하는 분은요? 그러니까 이런 interdisciplinary major가 항상 모든 학교에 있지 않고 특히 UC 우리 한인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들이 UC이지만 네네. UC에서는 이거를 지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undecided major를 활용하는 건데 네. 저는 undecided major를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이런 학생들이 undecided major를 활용해라라고 하는 학생들은 네. 다양한 장기와 다양한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undecided major를 했을 때 가장 입시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질문이 너 왜 undecided major 하는 거야? 그 질문. Why statement 소위 네네. 말해가지고 네. 너 우리 학교 왜 와? 너 이 메이저 왜 선택해? 이거는 네.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잖아요. 네, 네. undecided major 하는 학생들은 이 why statement이 strong하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굉장히 드릴 수 있는 팁은 네. 나는 하나의 흥미보다는 네. 여러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 흥미 중에 어떤 흥미가 나랑 가장 좋은 핏인지 아직 못 정해서 네. 직접 더 경험하고 정하려고 undecided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내가 뭐 할지 몰라서 undecided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undecided를 하는 거야라고 하면 이것 또한 그렇죠. interdisciplinary major에 해당되는 컨셉으로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할 수 있는 네. 요소로 우리가 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잘 풀어서 이제 본인의 스토리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프로그램 메이저 요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 꼭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흥미와 특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굉장히 내로하게 예. 나는 정말 이것만 특히 우리 남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어요. 이 과목만 좋아하고 나머지 그렇죠. 과목들은 너무 맞아요. 싫어가지고 맞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하나만 파고 이런 학생들이 인터디스플리너리가 아무리 트렌디하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거를 넣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각 학교에마다 특별한 프로그램 옵션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메디컬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Accelerated 프로그램이죠. 네. BSMD라고 하는 프로그램, 네. 7년제 의대라고 하는 그렇죠. 프로그램. 네. 이거는 7년 동안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굉장히 내로하고 굉장히 좀 심화된 과정을 걸어가는 필드고요. 네. 그리고 아트 메이저에서도 내가 아트만 하지 않고 이거를 내가 공부, 학업과 융화해가지고 이거는 융합 메이저로 네. 아트랑 공부랑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메이저도 있고요. 네. NYU 같은 굉장히 큰 학교에서도 네. liberal arts 학교처럼 굉장히 작은 학생들을 소위 말해서 키워가는 경험 베이스로 하는 liberal studies라는 메이저도 오. 프로그램 메이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뭐 Northeastern이라든지 University San Francisco 우리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네. 공부보다는 나
나가가지고 인턴십이나 봉사단체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리더십도 좋고 그렇죠. 인정을 너무 받아요. 맞아요. 근데 공부 시험 스킬이 조금 없어가지고 공부는 꼭 모든 과목을 하이 A를 못 받는 친구들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네. 결국 부족한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나가가지고도 어른보다도 더 훌륭하게 인턴하는 학생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코어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3년, 4년 동안 내가 회사에 나가가지고 직접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교과 과목을 네. 정정하고 수정하면서 네. 결국에는 30%가 그 회사에 취직되는 어떻게 보면 취직률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네. 이런 것도 프로그램 메이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프로그램 메이저는 대부분 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입이 안 된다는 점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하이스쿨 때 그러면. 고등학생 때 이런 적성이라든지 내 뇌는 어떻고 예. 내 심리 상황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네. 이러한 큰 결정들을 혼자 하지 않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는 네.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이 프로그램 메이저에 있어서는 추천서도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오. 성격이라든지 성향,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characteristic이 holistic review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specific program major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나누어서 네. 합격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제가 따로 한번 특집 그럼요.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께서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다고. 거의 전공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제 명문대만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라는 맞습니다. 그런 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10년 전에 그 전공 선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뭔가 직업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졸업한 이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당장의 대학교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지금 job recruiting field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명문대에서는 그 job field랑 네. 발맞추어가지고 이런 전공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상의 흐름을 조금 더 읽으면서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개인적인 적성과 인지 적성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더 폭넓고 조금 더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천 조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A1 컬리지 프랩에 가시면은요, 일단 상담부터가 좀 다릅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 적성 검사를 뇌 검사를 통해서 해주시잖아요. 네, 뇌 인지 적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뇌에 어떤 디벨롭먼이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네. 이거를 의학적인 해석이 아닌 예. 대학이라든지 적성적인 해석으로 저희가 재해석해 드리니까 네. 이런 과학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전문가와 함께 네. 결정하면 조금 더 좋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시간 절약이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좀 미래를 네. 좀 미리 좀 결정을 해놓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1 컬리지 프랩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323-938-0300, 323-938-0300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